안녕하세요. 노트드 퍼퓸입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이 다이어리는 롤링 위클리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간트 차트를 일상형으로 바꾼 구조예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한 줄씩 적고 각 업무를 끝낼 요일에 점으로 체크를 합니다. 완료하면 X 표시를 하고 라인으로 지워요. 좀 설명은 복잡해 보이는데 써보면 정말 편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주일을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템플릿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시간 관리형 위클리입니다. 여기 이 템플릿을 통해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제가 시간 관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주일을 시작을 할 때 고정 스케줄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약속, 업체 미팅, 이러한 중요한 약속들을 먼저 적어둬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 먹는 시간이나 아니면 모닝 루틴 시간 같은 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시간들도 함께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시간들을 쭉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광펜을 사용해서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하고 쓸 수 있는 시간에 표시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것들이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낸 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만큼의 시간이 비어있는데 실제로 표시한 건 이렇게 3시간이잖아요. 저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잡는 편이에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짜잘한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보통 거의 잡지 않아요.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못다한 할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요일은 비워둡니다. 그 다음 이 다이어리의 메인인 롤링 위클리 구간입니다. 여기에다가 할 일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적어줬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해줄 거예요. 이 디지털 다이어리 장점이 지우고 고치는 게 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적어둡니다. 이거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한다. 이런 거 체크해두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한 다음에 이 우선순위 순서대로 아까 표시해뒀던 보라색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하면 이렇게 잡고 복사를 한 다음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이 시간으로는 안 끝날 가능성이 크니까 이때까지 하겠다라는 걸 화살표로 좀 표시를 해주고요. 나머지 할 일들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어떤 할 일을 몇 요일에 해야 하는지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얘는 월요일에 할 일, 얘는 화요일에 할 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체크를 해줘요. 그 다음 이 할 일을 완료를 했을 때 X를 치고 꾹 그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걸 사용하면 이 할 일을 어떤 요일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일에 실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써 성취감도 같이 얻어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주를 살았던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시간 관리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려면 캘린더랑 연동이 빠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출시한 다이어리보다 좀 더 연동성을 뒀어요. 보시면 여기 모든 페이지 위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연동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애플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 미리 알림을 여기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또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에도 이 연동을 모두 적용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먼슬리에서 5월 8일 날짜 옆에 이렇게 연동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날짜로 일정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날짜가 잡힌 것을 볼 수 있죠. 위클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시간 있죠? 여기 시간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8일 오후 12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5월 8일 오후 12시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여기 시간 옆에 연동 아이콘을 클릭하면 5월 8일 오후 12시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잡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필기 어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캘린더 연동하는 방법도 이전보다 좀 더 쉬워졌어요. 제가
구매하시면 보내드리는 카카오톡 메시지 맨 아래쪽에 단축어 설치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축어 연동 시작하기를 클릭하시고 날짜형 플래너 캘린더 연동 클릭하신 뒤 다음 여기서 이제 사용하시는 필기 앱을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굿노트 사용자는 이걸로, 노타빌리티 사용자는 이걸로 각자 쓰시는 필기노트를 선택해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된 항목에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단축어 추가를 눌러가지고 단축어를 최종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보다 좀 더 쉬워졌죠? 그럼 이번에는 다이어리의 전체적인 구성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커버 세 종류가 있고 목차 페이지, 연간 계획 페이지,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페이지, 그 개별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페이지, 그리고 먼슬리와 시간 관리형 위클리, 기록형 위클리, 폴더 10개와 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 각 폴더 10개, 그리고 노트 9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커버는 세 종류의 색깔로 준비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커버죠. 이거는 이제 각자 원하는 사진을 붙여서 표지를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사진을 붙이고 위에 올해의 한 문장을 적어주셔도 되고 사진만 이렇게 깔끔하게 붙이셔도 예쁘고요. 사진을 이렇게 크게 붙이셔도 나름 예뻐요. 원하는 커버를 이렇게 표지의 맨 앞장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표지가 바뀝니다. 커버를 넘겨보면 목차 페이지가 나옵니다. 목차 페이지에서는 어디로든지 다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모두 다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간 계획인데요. 세로 형식을 적용해서 연속된 일정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이퍼링크는요. 그 해당되는 주에 시간관리형 위클리로 이동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전 보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고 목표까지 적어주시면 한 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 페이지입니다.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는 올 한 해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표시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연하게 3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개별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통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적어주고 그 아래 할 일을 쭉 적습니다. 저는 파일 제작, 가이드 영상 제작, 상세 페이지 제작, 상품 등록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각자 할 일을 적어줬고요. 그 옆에는 할 일에 해당되는 떠오르는 메모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옆에 가시면 제가 레퍼런스로 쓴 사진들을 함께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피드백을 적어서 나중에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먼슬리 페이지입니다. 여기 먼슬리 페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날짜별로 캘린더 연동 표시가 있고요. 여기서 위클리로 이동할 때는 각 주의 위쪽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시간 관리형 위클리로, 아래쪽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기록형 위클리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누르면 기록형과 시간관리형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각 날짜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시간관리형 위클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기록형 위클리는 시간관리가 아닌 일상 기록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일리 페이지로 가시면 제일 왼쪽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가 있어요.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로 4가지 파트를 나눠서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연하게 우선순위가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각 칸에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서 옆에 할 일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오른쪽을 보면 시간을 계획하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했는지 타임라인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할 일이 있는데 왜 가운데에 할 일을 넣었냐면 계획을 짤 때 그 해당되는 시간 옆에 할 일을 적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졸업논문 최종 수정을 14시에 하겠다 이렇게 적어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적고 오른쪽에는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 시간에는 열심히 쉬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옆에 적어주시고 아래는 자유롭게 메모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일리 위에 있는 오늘의 날짜를 클릭하면 시간 관리형 위클리로 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폴더랑 노트 페이지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10개의 폴더 목록과 9개의 노트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기록을 할지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폴더의 커버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위에 제목을 적고 이렇게 해당되는 사진을 붙여서 폴더 페이지에 커버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따로 메모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폴더 커버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기록을 할지에 따라서 여기 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트는 이렇게 총 9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 기록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노트 페이지를 영화 포스터 모으는 페이지로 써야지 하면 여기 전체 페이지에 가셔서 이 페이지를 복제하신 후 그 복제한 페이지를 쭉쭉 옮겨서 원하는 폴더 페이지 뒤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페이지 뒤에 넘기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다른 페이지를 붙여서 독서 트래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각 도서별 독후감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으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는요. 읽기 전용에서만 가능하니까 각자 사용하시는 필기 어플에서 펜 모드인지 아니면 읽기 모드인지 이걸 확인하신 후 읽기 모드에 들어가시면 하이퍼링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 다운로드 목록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시고 공유 버튼을 누르신 후 각자 쓰시는 필기 어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다이어리 소개해서 쓴 형광펜 색 같은 색조합 꿀팁도 노트드 퍼퓸 블로그에 같이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멋진 기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